북한의 민주주의 혁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북한이 19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그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왜 북한이 민주주의 혁명을 통해서 통일하자고 했는가 하면 남과 북의 총 공업 생산량, 경제적 이제 힘을 보면 북한이 남한보다 3배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벌써 그때 배급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루에 쌀 700g씩 줄 때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산업화를 시작하면서 내던 구호가 하루 3끼 밥이라도 한번 좀 배불리 먹어보자. 이런 구호를 정도로 우리는 대단히 취하겠고 북한은 우리보다 경제력이 3배가 우월했어요. 그러면 북한이 판단하건대는 남한의 진정한 민주주의 제도가 들어선다면 국민이라는 거는 더 좋은 제도, 자기를 더 쉽게 살게 해주는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택할 거다. 그래서 북한이 그때 남한보다 잘 살았으니 이렇게 군사 독재 정권을 내몰고 민주화 세력이 들어가면 민주화 세력이 야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자본주의로 갈 건지 사회주의로 갈 건지 이렇게 정하자라고 하면 남한 국민들이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사니 북한 체제를 지지할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1948년도 대한민국 태어날 때 그때도 이제 여론조사를 했어요. 인민공화국을 지지하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을 지지하느냐. 여론조사했을 때 우리 국민의 몇 퍼센트가 북한 인민공화국을 지지했을까요? 거의 과반이 나오지 않아요? 78%가 지지했어요. 그때 48년도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거 그때 당시로서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하고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에 비해서 어떻게 좋은지를 실감을 통해서 느끼지를 못했겠지. 그러니까 공산당이 선동 모두 다 평등하게 산다. 지주 땅은 빼앗아서 다 놀아준다. 공장은 다 노동자익으로 만든다. 하는 이런 선동선이 현혹된 거야. 땅을 다 빼앗아서 놀아준다는데 북한은 46년대 땅 다 빼앗아서 지주의 땅을 빼앗아서 농민들한테 골고루 다 나눠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확 사람한테 와닿는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공약이잖아. 선거 공약. 예? 그러니까 그렇게 지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이렇게 하면 가능성이 있겠다고 봤는데 그 이후에 역전된 거죠. 우리가 산업화를 통해서 바로 경제적으로 이제 북한을 눌렀고 북한의 경제는 자력경쟁인데 박정희 대통령은 그게 아니다. 우리는 수출을 통해서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통해서 우리는 가야 된다. 이렇게 돼서 결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가 북한의 자력경쟁, 이 자립적 민족 경제 노선을 추월했고 그 다음에 하루 세 끼도 못 먹던 우리가 이제는 쌀이 남아서 이제는 살을 빼야 하는 다이어트를 하는 나라로 이게 쫙 바뀌니까 지금은 북한이 알아. 이거 민주주의적인 그런 선거를 통해서 남한의 북한의 적화의 전략을 내리먹인다는 걸 안 된다는 걸 이제는 북한이 알았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는 핵무기와 같은 무력의 방법으로 이제는 다 초토화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그 민주주의 혁명은 현실성이 이제는 있다고 지금은 그때 당시는 현실성이 있다고 봤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현실성이 없다고 보겠죠. 그때는 북한이 잘 사니까 막 대학생들이 데모하고 민주화 운동을 하고 또 그때 대학생 운동은 주사파 김일성의 주체상을 신봉하는 주사파가 쥐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이 막 해가지고 정권을 쥐고 투표를 하고 그렇게 되면 남과 북이 공산 시스템으로 사회주의 제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때 대학생들은 미군 나가라 양키고 구호를 들고 시위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젠 우리 국민들 뭐 투표한다고 해서 북한 시스템을 선택할까요? 그렇게 못 살고 전 세계적으로 고립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젠 운동장이 완전히 이제 우리 쪽으로 이제